네, 이 기성 언론, 족벌 언론, 좌편향 언론들이 끊임없이 유튜브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좌편향 언론들은 유튜브 공격이 조금 덜 해요. 우리 자유파 유튜브에 대해서는 공격하지만 지것들 좌파 진영, 종북 주사파 진영에서 보면은 김어준이를 비롯해서 유튜브들이 엄청 세기 때문에 유튜브 일반에 대한 공격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이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그동안 평가되어 왔던, 그러나 실제로는 그저 자기들 이해관계밖에 모르는 이 족벌 언론들은 연일 하여튼 자유파 유튜브 공격할 일만 있으면 쌍심지를 들고 나서서 공격들을 해대는데, 저는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유튜브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족벌 언론들이 장사가 안 돼요. 광고가 떨어집니다. 광고 매출이 떨어져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언론 지형의 변화가 지금은 지상파, 종편, 라디오, 신문 다 합쳐도 유튜브 하나만큼 못하다. 광고 시장의 규모가. 그러니 우선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유튜브는 이것들한테는 공동의 적이죠. 두 번째, 특히 조선 같은, 동아, 중앙 같은 이른바 그동안 메이저 언론이라고 폰잡았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진짜 자존심 상할 일은 뭐냐면 정치적 영향력도 지금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치적 영향력. 이거 제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당 대표로 나간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들 부르면 나갑니다. TV조선도 나가고 채널A도 나가지만 별로 나가봤자 선거에 큰 도움 안 된다고들 다 얘기해요, 사석에서는. 그런데 자유파 유튜브에 나오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조선일보의 방우영이라는 사람, 지금 방상훈이의 좀 아버지인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별명이 밤의 대통령이었어요. 밤의 대통령. 그리고 공공연하게 조중동은 자기들이 대통령을 선택한다. 그렇게들 큰 소리 쳐왔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동안 해왔던 그 관행을 깨고 언론사 사주들을 1대1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갖고 결국 조선일보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해서 탄핵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하다. 그런 얘기들이 정치판에서 파다하게 들려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중동 언론 사주들하고 1대1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중동 언론한테 찍히면 대통령도 끌려 내려온다. 감옥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시대니까 조중동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KBS, MBC가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더구나 그게 이명박 정부 때 이 조중동이 전부 채널 하나씩 들러 찼잖아요. 조선일보가 TV조선을, 동아일보가 채널A를, 중앙일보가 JTBC를. 조중동한테 종편 하나씩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날개를 달아줬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것들 수십 년간 군림해왔던 조중동이 다 종편 하나씩 꿰찼는데도 이게 유튜브만 못하는 거예요. 그 정책 영향력이. 여기서 오는 그 상실감, 낭패감, 굴욕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우리 자유파 유튜브를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어제 전환길 때문에 난장판이 됐는데 그 뒤에는 보수 유튜브 카르텔이라고 하는 큰 손이 있다. 이 카르텔은 말이죠.
재벌들 같은 이 정경유착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또 마피아 같은 것들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조중동이야말로 족벌 언론 카르텔이지. 조중동이야말로 족벌 언론 카르텔이지. 아니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은 공동 생방송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요. 다 너무 개성들이 강해서. 너무 개성들이 강해. 무슨 놈의 카르텔이야.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자유파 유튜브를 핍박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이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과거에는 전당대회를 보면서 과거에는 유력 정치인을 구심점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조직을 관리해 전세버스를 행사장에 동원하는 차원이었다. 과거 전당대회는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 개파 수장이죠. 구심점으로 누가? 지역구 의원들이, 개파 똘마니들이에요. 평소에 지역을 관리해. 뭘로 관리합니까? 돈으로 관리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당대회 때 전세버스로 동원을 해. 다 돈 들어가는 짓이에요.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들었던 겁니다. 이게 과거의 전당대회였는데 지금은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보수 유튜버들이 윤어게인 반탄 논리를 설파하고 이에 감화된 강성당원들이 제도권 한복판에서 소란도 불사하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자, 수백만 유튜브를 거느린 보수 유튜브들. 이 사람들이 강성당원들 돈 주고 동원합니까? 버스 보내서 동원합니까? 이 사람 말대로 논리를 설파하고 그것에 감화돼서 강성당원들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여론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개파 보스가 개파 똘마니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돈 주고 버스 빌려가지고 막 실어 날르는 식으로 전당대회를 해서 돈 먹는 하마처럼 됐던 그 전당대회, 차떼기당의 오명을 뒤집었었던 그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이제는 저 같은 이 유튜버가 논리를 가지고 설파를 하자 그것에 감화된, 그것에 공감하는 당원들이 소리를 치면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중진 의원이. 이게 유튜브가 만들어낸 변화고 이게 유튜브가 이끌어낸 정치혁명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정말로 깨끗하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당원이라도 옳은 소리를 하면 국회의원도 들어야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족벌 언론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시기심에 질투심에 상실감에 박탈감에. 그러니까 허구한 날 자유파 유튜브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말이죠. 고성호 TV를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하는데 한겨레가 속옷 윤석열 알몸으로 버텨야 극우 유튜브 조언을 따랐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따랐나? 따랐다 그러면 저것들이 단정 짓는 거라서 당할 것 같으니까 따랐나? 아이고 참 찌질하기는 이것들. 자 보세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강제 구인하겠다고 물리력 행사할 때 어떻게 저항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걸 속옷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면서 제가 알몸으로 버티라고 조언을 해서 거기에 따른 거야? 라고 단정도 짓지 못하고 뭔가 의혹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했어요. 이데일리는 마찬가지예요. 뒤에 물음표를 달아. 윤 속옷 드러눕기는 극우 유튜브 조언? 아니 그냥 그거 유튜브 고성규가 시켜서 했다고 해. 그렇게 쫄아 다들. 자 그러면서 제가요 이 중앙일보도 윤 속옷 대치 유튜브 코치 이렇게 써놨어 물음표.
그래서 고성국이 알몸으로 버티라고 했다. 이렇게 마치 제가 조언을 해서 옷 벗고 알몸으로 버티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옷 벗고서 알몸으로 버틴 것처럼 이렇게 지금 짜고 있어요. 이 공격이 한 일주일 전에 거의 모든 족벌 언론들이 저희 고성국 TV를 통해서 한 공격인데, 이것들이 지금 뭘 갖고 그러나 그러고 저희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제가 1월 3일 고성국 TV에서 한 논평을 가지고 이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월 3일이 어떤 날이냐? 1월 3일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불법적으로 끌어내려고 군인 경호처 지키고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 벽을 뚫지를 못하고 몇 시간 동안 몸싸움하다가 포기한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1월 3일 날 영상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경호처에서 뭐 배신자가 나오니 어쩌니, 뭐 경찰의 경호 인력이 뭐 철수를 하니 어쩌니 막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만약에 경호처에서 한동훈이 같은 또 최상목이 같은 배신자가 나왔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혼자 알몸으로 버텨야죠. 그 대통령 관저에서 혼자 버텨야죠.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알몸이라고 하는 게 옷 벗고 버티라는 뜻입니까? 혼자 버텨야죠. 혼자 버티면 우리 자유파 국민이 손잡고 그렇게 해서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알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요걸 가지고서 고성국이가 알몸으로 버티라고 그랬는데 그 좋은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의 벗고 팬티 바람으로 버텼다. 이렇게 지금 써내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것들이 봐도 이게 영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음표를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한 게 언제라고요?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가지고서 불법적으로 대통령 체포하려고 했던 1월 3일입니다. 올해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언제 진행됐습니까? 1차 강제구인, 2차 강제구인. 이게 7월 말 8월 초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제가 무슨 점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예요? 올해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뭔가 특검이 발동이 돼갖고서 강제구인을,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을 할 거야라고 예상하고 그때는 옷 벗고 덤벼라, 알몸으로 덤벼라라고 내가 1월 달에 이미 얘기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들이. 어제 제가 이 유튜브 그만두고 광화문 앞에 어디 멍석이라도 깔까요? 아니 유튜브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심과 박탈감과 상실감과 이런 것 때문에 뭐 고성국 TV나 자유파 유튜브 공격하는 심정은 알겠어요. 아니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치졸하게 찌질하게. 제가 이 논평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김종환 무명 생활을 한 20년 이상 했다가 뭐 히트곡이 몇 곡 나와가지고서 조금 생활이 펴졌을 텐데 이 사람 노래가 이게 금지곡이 되면 어떡하나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입니다.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아주 아름다운 곡이죠. 근데 이 노래에 말이죠. 후반부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나는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옷을 벗어버렸대.
응? 이 큰일 났어. 이 족벌 언론들이. 예? 이 김종환이가 옷 벗는 노래를 했다. 당장 금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김종환 가수의 이 옷을 벗었다는 건 진짜 옷을 벗었다는 뜻이 아니고 거짓의 옷을 벗었다. 그러니까 이 판매 금지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유튜브를 죽이고 싶으니까 뭐 고성국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건 내가 너네 심정 이해한다. 그런데 제발 김종환 가수는 손대지 마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